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송태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요, 우리 사회의 지속을 어렵게 하는 참 큰 위험 요소인데요. 네네.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 기업들이 파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데 뭔가요? 네, 오늘 일본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자동차가 일주일에 2시간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토요타가 본사의 전체 사원 7만 2천 명 가운데 인사와 격리, 영업, 개발 등에 종사하는 종합직 직원 1만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주중에 하루만 출근해서 2시간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집이나 외부의 영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입사 5년 이상 등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장 근무가 필수인 기능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근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와 여성의 직장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육아로 인한 젊은 사원들의 퇴직이나 이직이 늘어나자 육아 중인 사원은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시간 선택제와 재택 근무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왔습니다. 토요타뿐 아니라 일본 전체적으로도 재택 근무가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재택 근무 등 회사 밖에서의 근무를 허용하는 기업 비율이 지난 2000년 2%에 그쳤던 것이 지난 2014년 말에는 11.5%까지 늘었습니다. 네, 정말 파격적이긴 파격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해서 생산성이 난다면 네. 그건 아마 우리 지금 노동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일본 소식이 많이 있네요. 이 일본 과학자들이 발견한 113번째 원소에 니호니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소 주기율표에 새로 올라가게 되는 원소가 4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이 어제 발표한 그 새로운 원소는 니호니움과 함께 모스크바와 미국 테네시주 그리고 러시아 과학자의 이름을 딴 원소 등 4개였습니다. 순수응용화학연합은 지난해 12월 검증을 통해서 이들 4개 원소를 새로운 원소로 인정했는데요. 새 원소 이름은 권고 후 5개월 동안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오는 11월 8일 확정이 됩니다. 순수응용화학연합에 권고한 4개의 새 원소 이름은 원소 번호 113번인 니호니움, 원소 번호 115번인 모스코비움, 그리고 117번인 테네신, 또 118번인 오가네슨입니다. 끝말잇기를 잘하시려면은 오가네슨을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모스코비움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이름을 딴 것이고 테네시는 미국 테네시주의 이름을, 니호니움은 일본의 국가명을 딴 것입니다. 오가네스는 러시아 과학자 유리 오가네시안의 이름을 따 지어졌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원소 주기율표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니호니움이라는 이름은 이 원소를 발견한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모리타 고스케 교수가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11월에 이름들이 확정되면 내년 교과서에 원소 주기율표가 다 새로 바뀌어야 되겠군요. 예, 이제 이걸 화학 배우는 학생들이 외워야 됩니다. 그러네요. 외울 게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오늘 새벽에 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중국 군함이 처음으로 진입을 해서 일본 정부가 중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발끈했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국 군함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갸오이다오, 일본 이름은 센카쿠 열도입니다만은 갸오이다오 주변 접속 수역에 처음 진입한 데 대해 일본이 강력히 항의하자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일축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중국 국방부 신문국이 오늘 정오쯤
중국 군함이 본국이 관할하는 해역을 항해한 것은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며 다른 나라에는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 등 역외 국가의 개입에 강력히 반발해왔는데 이번에 동중국해에 군함을 투입한 것은 영토 문제에서 결단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일종의 군사적 시위로 표출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 호위함 한 척이 새벽에 랴오이다오 부근 접속 수역에 침범했으며 동일한 시간에 러시아 군함 3척도 근처 수역을 항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랴오이다오 근해에는 중국 경찰 순시선이 다녀간 적은 있지만 중국 군함이 접속 수역에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아주 신기하군요. 네. 영화 반지의 제왕 많이 아실 텐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이 호빗 쪽이라고 하는 난쟁이 인류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동굴에서 처음 발견돼서 플로레스인이라고 불리는 이 난쟁이 인류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2003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원시 외소 인류가 외소증에 걸린 현생 인류가 아니라 별개의 인류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호주와 일본 등 다국적 연구팀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 추가로 발견된 그 화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플로레스인 성인 1명과 어린이 2명의 치아와 턱뼈 조각 등으로 지금으로부터 70만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인 키가 1m도 채 되지 않아서 소설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를 따서 호빗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플로레스인은 지난 2003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동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들이 외소증 등 질병에 걸린 현생 인류라는 주장과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와는 다른 별개의 종이라는 주장이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70만 년 전에 플로레스인 화석이 발견되면서 플로레스인이 20만 년 전 처음 출현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일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해졌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네. 국제부의 송태엽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20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이 마무리되면서 16개 상임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장,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지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지각개원에 대한 비판 여론 컸는데요. 그래도 예. 비교적 빨리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자, 이 국회의장을 요구했던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헌정사에서 그 야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한 게 거의 없거든요. 네. 2002년도 16대 국회 후반기에 이제 한 차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로 여당이 해오던 것을 이제 여당이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국회의장을 양보한 거는 전례가 없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결국 우리 여당이 국민들이 조속히 국회를 열어서 빨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결과다. 그래서 좀 국민들께서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의원님. 네. 애초에 이 총선 패배 후에는 이 야당의 국회의장 줘야 한다. 이런 기조로 가다가 중간에 한번 우리가 해야 한다. 관행이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요구하지 않았다면은 좀 이 지각국회가 아니고 법정 시한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요. 예. 이 국회의장직에 미련을 가진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요 대목이 좀 궁금한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네.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약간의 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는 뭐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일찍부터 그 의장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네, 했었던 것이 좋은 반응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야 여당이 의장을 포기해서 과연 국정이 제대로 가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겸해서 아마 그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일찍 포기한 거 보면 그거를 원래부터 뭐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지 않는가 또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당내에도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네. 자, 국회의장이 오늘 육선의 정세균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아주 이례적이고 이제 희소한 사례가 발생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이제 20대 국회는 그 19대 때까지의 그 양당 체제로 인한 갈등을 좀 벗어나서 이제 3당 체제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3당 간의 협치를 이제 실현하라 이렇게 요구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국회의 대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받아서 국회의장께서도 협치를 이뤄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이제 그 의장으로서 이제 당적을 이제 떠나시겠지만 네네. 그러나 친정인 야당이 이제 종종 그 선명성을 위해서 이제 과도한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네. 이럴 때 의장이 이런 거를 중립적 입장에서 잘 이렇게 제어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원래 그 특유한 온화한 모습과 원만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네네. 그 갈등 조정 능력을 잘 이뤄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계시군요. 자, 상임위 배분이 8대 8대 2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도 다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여당 입장에서 필요한 상임위를 다 확보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뭐 꼭 그렇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원래 운영의 또 이제 예결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여당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예결위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법사위를 가져와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잘 됐다고 보고 또 거기다 기재위하고 정무위 이런 이제 중요한 부서들 국방위 이런 것들을 이제 새누리당에 맡게 돼서 이 정부 여당에게 그 이제 의장을 포기한 대가로 중요한 상임위를 이제 가져오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위원장을 이제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위원장 역할이 뭐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간에 또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요, 이게 어제 국회의장을 이제 새누리당이 놓기 전까지 네. 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고집하면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법사위와 운영위만큼은 꼭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다, 협상 전략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네. 동의하세요? 그게 이제 꼭 협상 전략이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은 이제 야당이 법사위를 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법사위를 여당이 하게 돼서 그거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운영위원회의 경우가 이 청와대를 소관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이 야당에게 빼앗겨서는 좀 안 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은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제 남은 관심은 상임위원들의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상임위원장 선출일 텐데, 자, 이제 홍일표 의원님 얘기를 여쭤볼게요. 판사 출신의 3선이시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도전하십니까? 그래 저도 이제 지금 3선 의원이 되면 네. 상임위원장을 다 맡을 걸로 기대하고 네. 또 지난번 선거에서도 지역에서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법사위에서 18, 19대에 걸쳐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전문성도 있고 또 현재 상임위원장들의 덕목으로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전투력보다는 네. 서로 이렇게 조정하고 조율하는 능력, 네. 이제 여야 사이에 원만한 그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왔기 때문에 네.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점이 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전투력이 강한 분은 국방위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앞으로 법사위에서 다뤄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이 정은호 게이트 사건으로 촉발된 뭐 홍만표 변호사 문제 등 이 검찰 개혁 사안이 있고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 검찰 개혁 문제 좀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러게 이제 뭐 제가 법사위원장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아직 네. 뭐 보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네.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공개하자라든가 또는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자. 또 변호사 개혁을 아예 금지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법무부에서는 이제 변호사 중개 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이제 악덕 그 브로커를 좀 근절하자. 또 대법원에서는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윤리 교육을 추진하겠다. 변호사와 판사 사이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거나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이 중에 이제 실현 가능한 거 또는 이런 방안들을 실현 가능하게 제도화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 지금 야당이 벼르고 있는 사안이요.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 개정인데 이 사안도 법사위에서 다뤄지는 거죠? 그렇겠죠. 현재는 이제 농해수위 사안이었는데 원래 농해수위를 통과하면 이제 법사위로 오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야당은 두 야당이 모두 다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던데요. 네. 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를 이거 세금 낭비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특조위가 그동안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특조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더 연장하자고 하는데 이제 지금 연장하자고 하는 분들이 주장 중에 이제 참사 당일 대통령 일정에 대한 확인, 뭐 청와대 현장 검증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이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제 참사의 원인이나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밝혀서 그걸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또 상당 부분 또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 각계에서 의견도 많이 내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정말 이제 제한돼서 정말 밝혀야 될 부분이 뭔가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치 공세를 위한 그런 성격이라면 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적인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기한 문제 관련해서는 6월 말에 만약에 이 위원회가 종료된다면 7월에 세월호가 인양될 예정인데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항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대목은 좀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꼭 뭐 특조위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국회 차원의 어떤 뭐 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만을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과연 합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많이 좀 여야 의견들을 나눠보셔야 되겠군요. 자, 이 당내 현안 여쭤볼게요. 지금
원구성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3일에 개원이 된다면 지금 남는 새누리당 내 문제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잖아요. 예. 7명인데 일괄 복당이냐 선별 복당이냐. 의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그것도 이제 저는 그동안은 이제 이 일괄 복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밝혀왔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뭐 모두가 만족하는 결정은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비대위에서 어쨌든 비대위로서는 이제 당내 갈등의 이제 뇌관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은 어떤 것인가 네네. 이런 것들을 잘 귀를 기울여서 네네. 거기에 맞춘 결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론 수렴이 좀 먼저 잘 돼야 되겠군요. 자, 혁신 비대위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지난번에 첫 번째 회의 때 그 어떤 의원이 새누리당이 매력이 없는 남성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민선 변호사, 저 비대위원이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쓴소리도 나오고 그러면은 좀 앞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분들 명예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활동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관망 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새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